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방이 간사 겸 공정방송감시단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박성중 위원입니다. 오늘은 불법 민간인 통신사찰, 공수처의 불법 민간인 통신사찰 피해자 관련해서 김급 기자 해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제 옆에는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이갑산 회장님이십니다. 옆에는 바른 언론인 시민연합 이진숙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저건 대학생 조직인 신전대협 김태일 의장입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은 정권교체 국민행동 이상국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사연 임원조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그러면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이갑산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민운동을 경실련부터 한 30년 해오고 있는 이갑산 대표입니다. 시민운동은 진영 논리에 연연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가야 한다라고 시작을 한 시민운동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우리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대적으로 참여를 했고,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의 보수단체 대표로 평화통일을 위해서 4년간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통신사찰을 2차례 당했습니다. 여기 이걸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21년 4월 5일 대구경찰청에서 통신사찰을 당했습니다. 21년 11월 8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당했습니다. 아마 이때가 4월 5일은 서울 부산시장 단일화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인 것 같고, 11월 8일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그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내 전화 기록을 틀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런 자기 전화가 이렇게 사찰을 당하고 틀리면 자기가 과거를 돌아보게 되죠. 2019년 4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80명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조국 수석을 비롯한 수석 4사람을 직격하면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하가 정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촛불에 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을 기하라고 해서 그랬을까? 조국을 내보내라고 그래서 그랬을까? 코로나 대응 잘못하고 K방역 실패했다고 성명서를 냈는데 그것 때문에 틀었을까? 재난지원금을 왜 선거 때 맞추어서 푸느냐고 하는 성명서를 내어서 틀었을까? 검사련이 주도해서 공영방송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 모니터 활동을 41명이 모여서 매일 해서 보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해서 그런가? 대장동 부패에 대해서 진상조사단 시민진상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가?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운동을 해서 그런가?
수사를 지휘해서 과연 국가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고위공직자 국회수사처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제 저녁에는 저하고 친한 모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국정원이 왜 정치 사찰 안 한다더니 국정원이 이렇게 틀었어요. 또 왜 국정원이 정치 사찰 안 한다더니 안보 문제 관심이나 있는 것처럼 국정원이 이런 걸 틉니까? 언제부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습니까? 언론을 왜 틉니까? 이런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놓고 이건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고 전 국민이 앞으로 털릴 수 있다. 이 털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혹시 약점이라도 나오면 협박하려고 그럽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시겠습니까? 이건 공산 독재 국가도 유신 독재 시대도 없던 이런 막무가내식 막가파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부디 마지막 경고입니다. 공수처 해체하고 이런 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언론인 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진숙입니다. 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SKT 사용자인데요. 3월 24일, 2021년 3월 24일 통신 사찰을 당했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 시민입니다. 대구 시민인데 통신조회, 통신 사찰을 한 것은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서울시경은 저 이진숙에 대해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통신조회를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두 달 전, 그러니까 2021년 1월 초에 저는 코로나 무능 방역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대통령 문재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국민들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진숙에 대한 통신 사찰을 할 이유가 대통령을 고발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2021년 2월 정권교체 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의 대변인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강권 통치국가나 독재 정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신 사찰을 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 것입니까? 기자나 기자 어머니가 고위공직자입니까? 옆에 대학생이 와 있지만 대학생들이 고위공직자입니까? 왜 통신 사찰을 당해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습니다. 대통령은 기자들, 대학생들에 대한 통신 사찰이 정당하다고 보는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즉각 통신 사찰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공수처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저희 신전대역 구성원 8명의 통신기록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통신조회를 당한 구성원은 재판, 수사, 형 집행과는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이며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인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 찾아가 보니 담당 직원들조차도 피해자도 피의자도 사건 관계자도 아닌데 영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통신 사찰이 아니냐는 말을 저희가 되려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통신 기록을 조회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무고한 대학생입니다. 저희의 통신을 조회한 이유는 아마도 저희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독서모임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영장 없는 주거 침입을 당하고 재판에 기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대통령에게 직접 모욕죄로 고발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탄압을 멈추기는커녕 저희의 통신을 사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이 직접 하신 민간인 사찰은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테러 방지법에 반대해 울분을 토하며 국회의 의사 진행을 반대하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 사건으로 이 정권에게 민주주의란 그저 허울뿐인 명분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민주주의를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공수처와 검찰은 저희의 통신기록을 사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만약 통신조회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거라면 수사기관은 사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이름을 국민 아무나 수사처로 바꿔주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야당 정치인, 시민단체 인사, 그리고 저희 대학생도 당했습니다. 다음 대상이 일상을 살아가는 무고한 국민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시민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사안을 알려 사례를 확보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고 헌법에 묻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민간 사찰을 저지른 공수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도 안전지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통신조회 여부도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당했다면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공교체운동본부 운영위원 이상묵입니다. 저는 SKT에서 두 차례 거쳐서 공수처와 서울경찰청의 사찰을 방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설마하고 하는 게 우리 스스로 우리 후손들에게 크나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각자가 한 번씩 내 권리와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통신 조회했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민간인 통신 사찰을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장담하던 문재인 정부가 야만적인 군사 독재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민간인 통신 사찰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나도 털렸다는 울분은 지위나 직업, 민간을 가리지 않는다. 야당 의원과 기자, 변호사, 교수, 가정주부, 시민단체 활동가, 심지어는 미성년자 대학생까지 신상을 털었다. 이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군사정권도 겁을 내던 민간인 사찰을 겁도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은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법원의 수사기관 등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통신자료를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외의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적법한 절차라고 우기고 있다. 이 망나니 칼침에 죄 없는 시민들은 왜 사찰을 당해야 하는가? 범죄 수사와 관계없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요청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불법 사찰이다. 이에 우리는 죄 없는 시민들마저 죄인 취급하는 문재인 독재 정부의 불법적 민간 통신 사찰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실태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둘째, 권력이 망나니 공수처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공수처장은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 셋째, 국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폐기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라. 넷째, 수사기관의 불법 사찰에 무조건 응한 전기통신사업자는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고 배상하라. 누구나 털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통신사의 통신자료 제출 여부를 조회하는 일부부터 시작하여 조회 결과 내 정보가 털렸건 안 털렸건 불법 통신 사찰 책임을 묻는데 동참하자.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이 폭넓은 동참을 호소한다. 2022년 1월 29일